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찝찝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마치 진흙탕을 구른 것처럼 무겁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 친구가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계속 가슴을 찌른다면 그건 단순히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가식적인 태도를 이미 감지하고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네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성취를 시기하고 당신의 불행을 몰래 즐기는 가짜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심리학적 통찰을 나눌 것입니다. 나만 진심이었나? 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결정적 순간 6가지.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0.5초간 스치는 미세 표정.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인간이 감정을 숨기려 해도 0.5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진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미세 표정,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완벽한 실험대는 바로 당신의 성공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보세요. 이때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눈과 미간입니다. 진짜 친구는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며 안면 근육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뒤셴 미소를 지으며 함께 환호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다릅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들의 미간은 아주 잠깐 좁아지거나 입꼬리 한쪽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샤덴프로이드의 반대 개념인 질투 섞인 혐오가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축하의 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운이 좋았네. 근데 거기 업무 강도가 장난 아니라던데 괜찮겠어? 진심 어린 축하에 찬물을 끼얹으며 당신의 기쁨을 불안으로 바꾸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취를 듣고도 그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깎아내린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순간, 당신의 선의를 공짜 리필권으로 생각할 때. 심리학에는 호혜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자신도 그만큼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죠. 하지만 가짜 친구의 사전에는 호혜성 대신 일방통행이라는 단어만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싶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던 친구가 갑자기 밤늦게 다정한 말투로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잘 지내?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이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본심은 보통 몇 분 뒤에 드러납니다. 근데 말이야, 나 이번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혹은 너 저번에 그 업무 잘한다고 했지?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진 이용 가치에만 집중하죠.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도구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굴다가도 당신의 이용 가치가 다하거나 정중히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차갑게 돌변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게도 하죠. 만약 당신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기브 앤 원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세 번째 순간, 칭찬의 탈을 쓴 백핸드 컴플리먼트. 가짜 친구들은 대놓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바로 백핸드 컴플리먼트, 즉 칭찬을 가장한 모욕입니다. 와, 너 이번에 산 가방 진짜 예쁘다. 근데 너한텐 좀 과해 보이지 않아? 혹은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했네. 근데 살 빠지니까 얼굴 주름이 확 늘어 보여서 안쓰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당신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회적 비교 이론의 덫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돋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일단 칭찬으로 방어막을 해제시킨 뒤 독이 든 바늘을 찔러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들이 즐겨 쓰는 마섭의 문장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입니다. 이 문장은 모든 무례함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포장하는 강력한 가스라이팅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당신의 감정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반면 가짜 친구는 당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 찰나의 표정을 즐깁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이 비겁한 행위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순간, 당신의 비밀이 그들의 사회적 통화가 될 때,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척도는 비밀의 공유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픔은 우정의 증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통화, 소셜 커런시에 불과합니다. 그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당신 앞에서 다른 친구의 치부나 비밀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지는 않나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들의 험담은 사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으려는 행위는 자존감이 낮거나 소속감이 불안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정적 사회적 비교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비밀도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담아 털어놓은 고민이 며칠 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그 아픔을 자극적인 안주함거리로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순간, 당신의 겨울에는 보이지 않는 햇살 한정 친구. 진짜 친구는 비가 올 때 함께 우산을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잔인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공감 격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안락한 상태에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짜 친구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 즉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당신 곁을 지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졌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둥깁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는 당신의 고백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야, 세상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 좀 바빠서 라며 회피하나요? 가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의 무게를 분담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밝은 면, 이용 가능한 면만 소비하고 싶어하는 정서적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등불을 켜주기는커녕 그늘로 숨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우정은 햇빛이 비칠 때만 유효한 한정판 가짜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순간, 응원을 가장한 저주와 계잡이 항하는 심리.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할 때 그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와, 멋지다. 너라면 잘할 거야. 인가요? 아니면 그거 힘들다던데?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지 그래? 같은 부정적인 말인가요?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당신이 성장하려 할 때 나타나는 그들의 개잡이 항아리 심리입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 항아리에 넣어두면 어떤 개도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려 하면 밑에 있는 개들이 집게로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가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만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된 삶을 직면하게 만드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을 가장해 당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유튜브 시작해도 다 망했대. 네 성격에 그 공부가 맞겠어? 같은 독서를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선물하죠. 진짜 친구는 당신이 실패할 가능성을 알더라도 당신의 용기를 지지하지만 가짜 친구는 당신이 시도조차 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추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가짜인 걸 알겠는데 왜 나는 이 관계를 단깔로 끊어내지 못할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동안 나누었던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추억들이 아까워서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라며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신체적 통증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나쁜 친구라도 곁에 있는 것이 혼자 남겨지는 고립감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썩은 밧줄을 잡고 산을 오르면 결국 추락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가짜 우정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 10년을 함께하는 것보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과 단 1년을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밧줄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결단. 어떻게 우아하게 멀어질 것인가? 가짜 친구를 식별했다면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전략적 거리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정서적 에너지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죠. 우선 그들의 연락에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세요. 그들이 던지는 교묘한 비난이나 험담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며 무미건조하게 대응하는 회색돌 기법, 그레이락 메소드를 활용해 보세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정서적 포식자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그들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재투자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주도권은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결론, 당신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법.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순간들은 당신의 정원에 숨어든 잡초를 가려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에게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사람, 당신의 아픔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진짜 친구들에게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짜들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나만 진심이었나? 라는 의문이 들 때 그 의문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고 당신을 시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더 환하게 피어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